안녕하세요. 벌써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해온 지 한 달 반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곧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등교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고3 제외하고는 온라인 수업이랑 병행이 되다 보니까 영상 제작은 앞으로 한참 동안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등교를 해서도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의 소통도 할 수 없는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꼭 필요한 수행평가 위주로 진행하고 기본적인 수업 진도는 모두 온라인으로 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온라인 수업의 질을 좀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유튜브를 조금 다뤄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영상 제작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막 패닉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도 학생들이랑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니까 되게 서툴고 저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첫 수업 영상 하나 만드는데 너무 긴장하고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보면 막 오그라들기도 해요. 지금도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제가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초반보다는 그래도 저희 학생들과 좀 더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영상 제작에도 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보다는 끌어오는 영상이 줄어들고 동학년 선생님과 직접 제작하는 영상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절대로 제 수업 영상에 자신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정말 한없이 작아지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시도해보면서 좋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을 오늘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좋았다고 피드백 해준 부분도 있고 그런 피드백 없이 저 혼자서 그냥 만족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저의 자잘한 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영상 제작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온라인 수업 영상 사이에 깜짝 영상을 넣는 거예요. 근데 별거는 전혀 아니에요. 되게 열정 넘치시고 막 되게 젊으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아예 영상을 제작해서 연기도 막 하시고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 노래 부르신 선생님까지도 계셔요. 하지만 저는 그만큼 에너지를 쓰기는 좀 힘들고 또 얼굴을 노출하는 것도 저는 되게 겁나는 되게 평범한 교사라서 그냥 학교 건물이나 교실 안 아니면 운동장처럼 아이들한테 되게 자연스럽고 친숙한 곳을 제가 그냥 다니면서 쓱 한번 찍었어요. 처음에는 수업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학교의 어떤 공간이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찍은 건데 그 몇 초짜리 영상을 그냥 온라인 수업 시작할 때 띡 넣어봤더니 되게 자연스럽고 예쁜 거예요. 어느 날은 운동장을 식사 후에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고 또 그 교정도 예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걸으시는 뒷모습을 그냥 찍었다가 이것도 넣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선생님도 허락받고 넣기도 했고 또 어느 날은 빈 교실에서 제가 수업 영상을 혼자 찍고 있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막 다 집어삼킬 만큼. 그래서 또 제가 있던 공간을 그대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선생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알면 왠지 좀 더 영상을 볼 때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비록 제 얼굴은 모르지만. 햇볕이 안 나니까 좋다. 뭐 하는 겨? 동영상 찍어요. Hello everyone. Today we're going to start lesson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레슨 2 Be Healthy and Be Happy. 두 번째는 실제 대면 수업을 할 때도 100% 효과가 있는 방법이죠. 수업하다가 3000% 빠지는 순간 갑자기 흐리멍텅하던 아이들 눈이 즉각 살아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저는 유머도 없고 말빨이 좋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쯤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지 하고 아예 준비를 좀 해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수업 이야기 중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려주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확 높아지는 거를 온라인 수업에서도 활용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제 이야기를 영상에서도 그냥 편하게 했어요. 출근 전에는 바빠서 못 먹는데 학교에 와서 우유랑 달걀이나 바나나를 꼭 먹어요. So yes. Then I exercise regularly. regularly.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네,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필라테스를 주 1회라도 꼭 합니다. 예스. 나는 충분한 물을 마신다. 제가 학교에서 물을 한 1리터는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물을 많이 마셔요. So. Good. You're almost there. 뭐 이 부분은 꼭 안 다뤄도 되는 부분인데 괜히 저도 한번 해보자면서 선생님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뭐 yes, no 아니면은 뭐 아침 식사를 꼭 한다, yes, no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또 스트레칭 동작하는 사진 나왔는데도 그때 괜히 막 여러분들은 이 동작 할 수 있나요? 선생님은 몸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닿아요. 막 이런 식으로 짧게라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회가 되는 대로 영상에서도 들려줬어요.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편하게.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영상을 만드는 팁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곳에 팍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블로의 강의용 스티커를 사용해서 체크 표시, 동그라미, 별 표시 같은 거를 크게 강조해서 표시하고 또 이런 표시들이 나올 때마다 효과음을 반드시 사용했어요. 별이 딱 튀어나올 때 효과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효과음을 일일이 다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집중이 덜 되더라고요. 효과음을 꼭 사용해야 하나라도 더 머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들 때도 사용하려고 아이패드를 샀는데 저는 제가 필기를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필기하면 제 글씨가 이렇게 삐뚤빼뚤, 줄도 삐뚤빼뚤 막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저는 아예 블로의 스티커 기능을 이용해서 별도 딱 예쁘게 줄도 정확하게 이렇게 쳐지는 게 제 성격상 좀 맞아가지고 저는 블로의 스티커로 강조 처리를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walk 뒤에 ing라는 폼이 붙어있죠. 모든 문장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상의 길이에 관한 것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영상을 제가 만들기도 하고 또 문법 강의는 EBS에서 끌어오기도 했는데 그게 39분짜리였어요. 처음에는 애들한테 이걸 다 보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 45분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하루에 뭐 6, 7가지의 수업을 들어야 되고 또 각 수업마다 강의가 짧던 길던 여러 개이기도 하고 또 과제도 주어지는데 39분을 다 보라고 한 거는 아예 아이들이 시작조차 하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문법 수업이라는 말만 들어도 끔찍할 수가 있는데 그게 40분이다 이러면 실제 저희가 중학교에서 45분 수업을 평소에 할 때도 뭐 자리에 앉히고 또 도입하고 또 나중에 활동하고 이런 시간을 다 제외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40분짜리 영상이구나 이거를 확인한 순간 아예 포기하고 그냥 틀어놓고 게임만 한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비워버리고 온다든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들어볼만 하겠다는 의욕이 들 수 있게 좀 적절한 길이의 영상을 제공하고 또 그 이후에 재밌는 평가 과제를 함께 제시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듣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40분짜리 영상은 끌어올 때 2번에 나눠서 듣도록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듣냐 안 듣냐는 다음에 이어질 퀴즈가 얼마나 흥미로운지에 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 자, 수업 이후에 평가가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안 듣던 수업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초반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문법 문제들을 냈을 때와 처음으로 2주 전에 방탈출 퀴즈로 퀴즈를 제시했을 때 아이들의 참여도가 완전 달라졌죠. 그래서 그전에도 사실 수업 진행은 거의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은 그대로고 오직 평가 방식만 바뀌었는데 아이들이 그 문제를 잘 풀어내서 방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업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영어 수업이 재밌다고 느끼고 좀 더 해볼만 하다고 느끼고 갑자기 영어 선생님이 궁금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듣던 수업도 듣게 되었다고 고백한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해보면
이런 방탈출이나 카오시나 퀴즈엔 이런 퀴즈를 만들 때 이제 교사인 저희들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방탈출 문제를 이제 추천받고 도입해서 이 문제를 만들 때는 정말 이틀 꼬박 다른 일 못하고 문제 형식 익히고 분석하고 실수가 없는지 수십 번 체크해보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 번째부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퀴즈에 실수가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 200명이 푸는 퀴즈니까 이게 한 번 만들 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퀴즈를 매번 제시하지는 않고 수업 2번 정도를 듣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퀴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훨씬 진행하기가 그래도 낫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자잘하게 시도를 해보았었어요. 저는 중1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아직 중학교라는 곳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상태고 또 중학교에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게 이렇게 교체되면서 들어온다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온라인 수업이 얼마나 낯설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 너무 멍 때리고 있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 질문을 막 던지고 그 동교과 선생님께서는 밤마다 한 명씩 출석부에서 이렇게 이름을 보고 골라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하면서 진행한 적도 있어요. 몇 반 누구 대답해 볼래요? 이렇게. 물론 걔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지만 저희는 쌍방향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이름이 영상에서 딱 지목이 되면은 번쩍 정신이 들 거 아니에요? 물론 그 한 명이 정신이 들겠지만 그래도 다른 듣는 아이들도 자기 친구 이름이라는 거를 인식을 할 거고 그래도 아이들이 좀 더 지금 온라인 수업에 involved 됐다는 느낌을 참여되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문법 수업을 제공하면서 이게 너무 듣기 힘들고 그럴까봐 문법 수업 이전에 응원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제시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문법 수업은 너무너무 이런 점 저런 점에서 좋아서 선생님들이 정말 픽을 한 거고 이걸 들으면 앞으로 영어 실력을 이만큼 늘릴 수 있어. 이런 응원 메시지를 막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었어요. 또 본문을 녹음해서 파일을 보내는 과제를 제시했었는데 그 제출한 아이들한테 모두 이메일로 답변을 해주었어요. 한 4-5문장 정도로 답을 해주었는데 물론 100명, 저는 이제 200명 중에 반이니까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의 음성 파일을 듣고 일일이 답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그래도 한 방법은 3-4분 정도 되는 파일에 앞부분을 일단 조금 듣고 기본적으로 발음이나 억양 등 열심히 했는지 자연스러운지 확인을 하고 피드백 문장을 한 10가지 정도 유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두고 가장 해당되는 내용에 맞게 복사해서 답 메일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유형이 많으니까 답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또 본문 중에 읽다 보면은 2 hours long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꽤나 많은 아이들이 듣다 보니까 hour를 hour이라고 발음하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다 꼭 들어보고 지적을 해줘야겠다. 교정을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음성 파일을 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을 잠깐 듣고 뒷부분에 어디쯤 그 2 hours long이 나오는지를 거기를 찾아서 거기를 확인하고 틀린 아이들은 그 부분을 다 교정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었어요. 이제 하도 많이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우스로 띡 클릭하면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100명을 그렇게 피드백 해주는 일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100명 다 다르게 쓰진 않았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의미도 있고 기분도 좋지 않았을까, 의욕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피드백도 항상은 아니지만 가급적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전체 피드백은 초반에 이제 구글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썼는지도 보여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왜 그게 정답인지 이유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줬었고 또 아이들이 수업 소감 남긴 거에 대한 저의 리액션 이런 것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의 매번 퀴즈를 제시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오늘의 수업에 대한 소감, 뭐 너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뭐 즐거웠는지 등등 그렇게 피드백을 받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쓴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친구들의 소감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점도 좋고 또 자신들의 피드백에 선생님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또 알려주면 더 영어 수업에 더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참여하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매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 몇 번씩이라도 시도를 해본 것들을 다 모아 알려드리는 거라서 저도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새롭게 부여받는 업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업무가 너무 많이 쏟아질 때는 이렇게 일일이 다 적용하지도 못할 때도 많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4월 중순에 처음 제가 온라인 수업 영상을 만들 때보다는 제가 그래도 스스로 발전을 좀 해왔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학생들의 피드백도 매번 저에게 점점 더 많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에서 제가 힘을 받아서 다음 수업에도 좀 더 신경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 그냥 영상만 제시하고 문제만 제시하고 이렇게 혼자 강의만 제공하는 건 저희한테 너무 힘 빠지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벽에다 대고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점점 더 저희의 수업도 서로 수업 내용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만큼,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쓴 만큼, 비록 아직 만나지 못한 학생들이지만 그들에게서도 반응이 이렇게 전해져 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시도해본 이런 작은 팁들이 선생님들께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 영상을 제작하시는데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속사포처럼 말을 빨리 했는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